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, 투자의 세계에서 이 두 사람을 모르면 안 되겠죠? 정말 전설적인 듀오잖아요. 그런데요, 이들만큼이나 똑똑하고 뛰어났지만 지금은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숨겨진 세 번째 파트너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미스터리입니다.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잊혀진 세 번째 파트너.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그리고 어쩌다가 역사 속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된 걸까요? 그의 이름은 바로 릭 게린입니다. 그냥 실패한 투자자 중 한 명이겠거니? 하시면 안 돼요. 버핏이 직접 극찬했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고요. 심지어 버핏, 먼거와 함께 버키셔 해서웨이 같은 정말 상징적인 기업에 같이 투자하기도 했었거든요. 자, 그럼 릭 게린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. 원래는 수학을 전공했고 IBM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버핏과 먼거를 만나고 그들의 가까운 동료가 되면서 투자 세계의 거물로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. 릭 게리니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자였는지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성공을 알고 나면요, 그의 추락이 얼마나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지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흥미롭죠? 게린이 운영했던 퍼시픽 파트너스라는 펀드가 거의 20년 동안 시장을 그냥 압도해버렸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시장 전체의 연평균 수익률이 7.8%일 때 게린의 펀드는 무려 32.9%를 기록했습니다. 22,200%.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죠? 이게 바로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수재입니다. 하지만요, 이 모든 걸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린 단 하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바로 여기가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. 저렇게 엄청난 실적을 쌓아 올린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될 수 있었던 걸까요? 이 표가 바로 1973년과 74년에 있었던 아주 파괴적인 시장 붕괴 데이터를 보여주는데요. 시장 전체가 하락했지만 게린의 펀드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의 재앙적인 수준으로 폭락해버렸습니다.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레버리지였습니다. 쉽게 말해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한 거죠. 바로 이 레버리지가 그의 손실을 정말 치명적인 수준으로 키워버린 거예요. 시장이 37% 떨어지는 동안 그의 펀드는 무려 62%나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리고 이 레버리지가 그의 파멸을 불러온 방식이 바로 마진콜이라는 겁니다. 대출해준 곳에서 손실을 메우라고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최악의 시점에 가장 싼 값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강제로 다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.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정말 이 대목에서 잘 드러납니다.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워런 버핏에게 주당 약 $40라는 말 그대로 헐값에 넘겨야만 했어요.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질 수도 있었던 그 막대한 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. 그렇다면 릭 게리는 대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워런 버핏의 통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버핏이 직접 한 말이에요. 이 말을 통해 첫 번째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죠. 바로 조급함이었습니다. 그는 너무 서둘렀던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릭 게린의 이야기는 이거예요. 아무리 똑똑한 투자자라도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. 첫째,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. 그리고 둘째, 바로 그 조급함 때문에 손을 대게 되는 레버리지. 버핏은 레버리지의 위험을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이 말은 정말 머릿속에 꼭 새겨둘 만한 것 같아요. 릭 게린은 결국 투자라는 게임에서 완전히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처럼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? 그 비결은 바로 0을 곱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버핏의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 중 하나인데요. 아무리 오랫동안 수익을 잘 쌓아왔어도 거기에 0을 곱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성과는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. 놀랍게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조차 이런 끔찍한 하락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. 만약 버핏이 레버리지를 썼다면 어땠을까요? 아마 그는 이미 오래전에 파산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은 투자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. 버핏은 위기 상황에서 신용, 그러니까 빚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산소에 비유했어요.
평소에는 그 존재를 전혀 못 느끼고 살지만 막상 없어지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잖아요.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? 생존하고 또 더 나아가 번성하기 위한 4가지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나는 지금 너무 조급하게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?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에 혹시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.